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음, 이 97년 대선 때 대구 경북의 그 대표를 맡고 계셨지 않습니까? 네, 97년 대선 때요. 대구 경북 대표. 그때 그러면 말씀하신 거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고 이제 PK 대표. 나는 97년은 PK를 맡아 있었고, 예, 예. 87년 대선 때는 내가 대구 경북을 총괄했어요. 87년 대선 때 대구 경북 총괄 하실 때 그렇지. 기간을 이렇게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게 재미가 있어요. 내가 87년 대선 준비를 위해서 6개월 전에 대구에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대구에 동인동에 그 청화여가이라는데 숙소를 정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대구 경북이 총 지구단이 26개예요. 대구 경북. 그래가지고 노태우 나왔을 때 아니요. 우리가 그 지역에 선거를 준비한다고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래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리산공원의 돌 사건입니다. 대구 두리산공원에 이제 우리 총재가 이제 후보가 와서 연설하는데 그때 이제 소위 그 전날이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 가서 이제 소위 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이튿날 두리공원에서 유세를 하는데 그 대구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두리산 공원에서 유세를 하니까 돌로 던지고 하니까 그때 김영삼은 광주에서 전부 다 철수를 하고 도망을 갔어요. 총재는 돌을 맞고도 끝까지 연설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위 말 하나의 그 수성 경찰서 그 두리산공원에서 이제 호텔로 옮긴 게 어디로 옮기는 게 수성 호텔로 옮기는데 수성 경찰서 경비 계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총재를 갖다가 이제 야당 후보니까 호위하고 이제 옮기는데 그 친구 아주 정말로 우리가 협조적으로 잘 총재를 안전하게 그 보호해서 수성 호텔까지 옮겼어요. 그 뒤에 그 친구를 내가 소개를 해서 뒤에 경무관 승진까지 이제 하는데 우리가 도움 줬다가 못하지만은 그 깊은 인연을 해가지고 큰 서로 간에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은 뭘 해도 대구 경북 사건으로서는 두류산 그 고원 유세가 가장 험난했을 때예요. 예. 아마 그때는 대구 경북이 26개 지구단에서 아침에 선거 유세차를 경북까지 전부 대구에서 구렸거든. 그 유세차가 나가면 저녁에 오면 전부 다 돌 맞아가지고 다 찌그러져가지고 창문이고 뭐 다 박살내 다 부사져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수리해가 고쳐가지고 나가고 현수막걸로 막 다 띄버리고 그 87년 대선은 정말 대구 경북에서 정말 선거운동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두류공원 그 유세 동영상을 보면 이제 DJ께서 유세를 하실 때에 나는 죽어도 이 자리를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우리가 지역주의에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바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유세장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DJ의 기본적인 생각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유세하실 때에 우리 DJ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국민은 주인이다, 국민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언뜻은 항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생각나시는 일화와 그리고 두류공원에서 그 청중들이 그 던지는 돌을 거의 다 맞아내시고 두 분이 올라가서 막아도 얼마나 맞겠습니까? 360도 돌이 날라오는데 그때 있었던 기억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조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연설이나 고고선 곡에서 하고 나는 그때 이제
실무 조직 책임자를 내가 6개월 동안 맡아가 준비하면서 결국은 그 성과물이 두리공원 유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유세인데 그때 우리가 아마 청중이 숫자로 해가지고 한 4만 정도 모였다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꽉 이제 두리공원에 찰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그 일화라는 게 하여튼 우리 김대중 후보 온다는 이 소위 이 안내 이 그때만 하더라도 백보입니다. 백보를 붙여놓으면 이튿날 다 없어져요. 플랜카드 붙여놓으면 다 철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또 이 백보를 붙이고 뭘 하고 한 그 기억들, 그런 이 기억들이 참 지금도 생생하고, 그래서 내 일생에서 아마 제일 부진하게 일했을 때가 대구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87년 대선 때 아마 조직인으로서 가장 열심히 했다는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서실장이 이 조병의 그 아들 조윤영 의원이 그 비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이제 선도차를 타고 총재가 유세를 마치면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앞길을 가야 되는데 비실장하고 내가 이제 앞차 선도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세를 마치고 총재를 이제 수성 호텔로 이송을 하려고 내가 앞차에 탔는데 전부 길을 막아가지고 군중들이 전부 그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발로가 두드려가지고 이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그 순간을 다 보내고 이래 했는데 아까 이처럼 우리 총재는 끝까지 그 연단을 지키면서 그 날라오는 돈 영상 보면 이렇게 옥동이 그 앞에서 막고 이래 했을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사항들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리공원 유세하실 때에 청중이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없었고 총재도 결국 그걸 뭐 피를 흘리거나 뭐 이런 외상을 입은 건 아니고 위협적인 돌 세례를 받았지요. 받아가 앞에 이제 그때는 경찰 앞에 막는 이 플라스틱 거기 있어가지고 다 막고 이래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제일 이제 앞에 서가지고 막은 사람이 기복도 하고 몇 사람이 그렇게 이 앞에 서가지고 막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디제이께서 이제 요즘은 뭐 노래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이제 디제이께서 87년 대선 때 나왔을 때에 그때만 해도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렇게 아주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디제이께서는 그렇게 유세를 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네. 이제 정말 그 DJ가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정말 국민을 존경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항상 유세를 시작하실 텐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선거 양상이 이제 요새는 많이 바뀌고, 요새는 이제 소위 미디어 선거지만, 그때는 전부 직접 육성으로 군중들 모아놓고 결국 연설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김성이라고 지금 장흥 군수로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대구 경북 유세 단장이야. 유세 실무단장인데 김성이가 아주 유세를 잘했어요. 네, 내가 이제 조직 책임자로 파견돼 있을 때에 경북 대구에는 한 사람을 그때 이제 선거 차를 만들어가 요거는 총재가 올 때에 이제 이거는 마이크다 뭐다 선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 파견된 친구가 김성이었어요. 기억에. 그래서 지금 장흥 군수로 있는 친구예요.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총재가 하신 말씀이나 이런 문제는 어록에서 찾아보십시오. 예, 국민
늘 뭐 소위 말해서 상대가 우리한테 그 얘기해서 김대중이는 국민만 팔고 다닌다. 그런 그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들어왔거든. 맨날 국민만 판다고. 그러니까 영남에서 어떤 얘기가 있나니까 국민만 파면 지가 국민한테 뭐 해준 게 있노? 이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러길래 그때만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수준이 우리 총재가 국민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걸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한테 뭐 해준 게 있노?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후보가 당선되는 데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는 데 나는 큰 그 선거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 소위 말해서 계몽이 됩니다. 정치나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알게 느끼게 하는 계기 마련을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때 지세께서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쪽 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지세의 기본적인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국민을 이제 호도하는 문제, 그때는 아까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나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현장 유세나 후보자의 식견 내지 정책으로서 이제 국민한테 설명하는 과정인데 거기 이 유명한 이제 얘기가 소위 71년 대통령 선거 때 지역 감정이 이제 발단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 얘기가 뭐고 대구 유세에서 이호상 국회의장이 내가 전라도 가보니까 전라도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이 대통령 만든다고 야단인데 너희는 이 경상도 사람은 뭐 하고 있노? 우리 순수한 경상도 얘기를 그 얘기가 지역 감정의 발달을 초래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뭐 하고 있노? 응? 그렇게 이제 영남 사람을 부추겼단 말이요. 그게 누구 얘기하길래 동교동 조직비에서 엄창록의 소위 이 얘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뒤에 후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한국 정치의 지역 감정의 시초가 71년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장 이호상이 대구 유세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서 지역 감정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허주가 이제 소위 91년 대선에서 창원에 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도 제2의 이제 그 소위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 하다가 그때는 이제 국민이 그만큼 수준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것이 역공을 맞았지요. 역풍을 맞아가지고 허주가 이 지역 감정을 유발시켰다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사과하고 걷어들였지요. 이런 건데, 하여튼 우리 총재는 이 대중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이 정책인 용어로서는 뭐 경제도 대중경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 행위, 이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국민은 그만큼 인식은 안 돼 있지만 그걸 갖다가 교육시키고 알리고, 그걸 알리려고 그렇게 그 애를 써왔지요. 어떤 모임이라.